자, 오랜만에 시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장동건의 시황인데요. 원래는 이제 좀 기본적인 차트 설명을 하는 걸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육시켜드린 차원에서 교육을 한 10분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요즘 미국 주식을 밤새 하다 보니까 밤에는 미국 주식을 하고, 그 다음 낮엔 또 우리나라 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차트 설명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또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았죠. 이렇게 지금. 근데 여기는 어차피 뚫을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핸드폰 보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면이 작으면 설명하는 게 안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 더 확대해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이게 확대를 굳이 좀 해드리면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데 되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선들이 막 엉켜 있는 게 보이죠. 이동평균선이 다 밀집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좀 표시한 거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하늘색 지금 보이시나요? 하늘색 61선과 핑크색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핑크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뒤집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여기 녹색 선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 선이 지금 121선인데 요거랑 61선인 요 하늘색 선이 이렇게 뒤집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요 자리를 표시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는 자리가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데드 크로스 발생이라고. 저도 이제 너무 많이 챙겨야 될 지표가 많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메모를. 데드 크로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여기도 보이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죠. 이렇게 쿵 뚫고 내려와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단기 이평선이라는 것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서 해야 돼.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이렇게 내려버리고 내려오면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데드 크로스 자리들이죠. 좋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데드 크로스가 여기 이미 발생을 2번이나 했습니다. 보시는 바지. 그래서 거기는 뚫을 수가 없는 자리였다. 데드 크로스 발생하면 최소한 아까 60일선 뚫고 내려왔잖아요. 60일선, 121선을. 그럼 60일간은 주가가 안 좋다라는 걸 미리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 60일에서 120일선은 주가가 좋지 않다는 걸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지금 자리가 이렇게 쌍바닥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 원바닥, 투바닥, 쌍바닥 만들었죠. 쌍바닥을 딱 만들었고요. 3바닥째입니다. 이게 지금 3바닥째. 1, 2, 3째죠. 지금 보시면 3바닥째고요. 이때 지지선이 탄탄한 거죠. 이게 지금 480이라고 하는 지지선인데 이 워낙 장기 이평선이 탄탄한 이평선 중에 하나는 핑크색이 제일 탄탄하고요. 천일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천일. 이 천일 이평선에서는 항상 뭔 일이 발생을 해 보시면 맞고 튀어 올라가죠. 맞고 튀어 올라가고 그죠? 이걸 뚫고 내려올 정도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다시 올라가도 천일 이평선 못 뚫죠?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번에 천일 이평선 못 뚫죠?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일 이평선과 480은 제가 쓰는 주무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변곡점을 나타나거나 쉽게 뚫지 못하고 쉽게 뚫리지 않는 콘크리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480 맞고 튀어올랐죠? 여기 480 맞고 튀어올랐죠? 오늘도 480 맞고 튀어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보시면 딱 멈춰있죠, 지금. 여기서 물론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주식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트의 모양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결정적인 건 삼성전자죠. 봤을 때 지금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레버리지를 안 팔고 있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만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이쪽에서 인버스를 살짝 탔어야 했는데 요게 너무 짧을 거라고 봤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과매도고 사실 요 정도 조정받을 거라고 봤거든요. 예상을 여기까지가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정도 여기서 반등해 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RSI 침체 이후에 RSI가 침체 이후에 당연히 과열권까지 이렇게 들어가 줬어야 딱 정석인데요. 그만큼 우리 증시가 이제 거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뉴스 올린 대로 전 세계 꼴찌입니다. 상위 30개국 중에 꼴찌고 중국이 꼴찌였는데 중국이 이번에 단 일주일 만에요. 50%가 반등을 하는 바람에 중국 증시가 우리 증시가 현재 전 세계 꼴찌 수준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업들이 좀 많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바보 같고 야당 여차도 그냥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지금 정책을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이 바뀌면서 총리가 바뀌면서 엔화 강세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죠. 독일은 지금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주기 시작하면서 또 같은 전 세계 나라들이 경제를 살리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부는 관심이 없고 경제에 관심이 없고요. 야당은 또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세금을 뜯어갈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라가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정말 드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일단 우리는 올라간다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요 하락 때 베팅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고 여기서 요거죠. 요포 여기까지 오면 안 됐던 건데 여기서 멈출 줄 알았어요. 여기서 요 자리에서 이제 멈출 줄 알았는데 결국 이걸 뚫고 내려온 거죠 지금. 그만큼 증시가 우리나라는 허약하다. 경제가 허약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장대 음봉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사실요. 여기서 풀베팅 들어가고 다시 간다고 생각했어요. 가다 잠깐 쉬었다 간다 생각했는데 그걸 밀고 내려와 버리네요. 아까 나면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억날 지표죠? 주식이라는 거 갈 때 가고 쉴 때 쉬어주고 그리고 올라갈 때 올라가 주는 종목들이 돈 벌기가 편하다 그랬죠. 딱딱 규칙대로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규칙을 어기는 종목들을 하면 이제 돈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엇박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대표적인 엇박자 증시.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코스피는 상승 쪽을 좀 베팅을 했고요.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정 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받은 건데요. 여기 61선이 보이죠? 61선은 생명선이라고 해요. 생명선. 이거 뚫기 쉽지 않아요. 한 번에. 역시 또 꺾일 때 꺾인 거고요. 그래도 그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딱 조정받을 자리 보이죠? 이 지점은 매수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가. 이 정도도 조정받고 다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N자 패턴이 흔히 말해서 아주 예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닥은 그렇게 다시 가게 되면은 준씨가 다시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장대 음봉은 페이크다라고 보는 게 속임수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 차트도 역시 아까 코스피 지수가 동일하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 그 코덱스 레버리지죠. 예, 역시 코스닥이 훨씬 더 차트가 좋아 보인다 그랬죠. 아까 올라가서 살짝 조정받고 여기까지 우리 보라색 선 조정받고 다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정받아봐야 이 정도까지 조금 더 폭이. 그리고 아직 과열 안 들어왔죠. 보시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가야 과열 들어온다는 거니까 흔한 말로 아직 한 두 서너 발 더 남은 거죠. 아직 총알이. 상승이 아직도 좀 더 남았다. 그래서 우리 계좌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좀 조정폭이 요 정도에서 끝나고 다시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레버리지를 여기서 풀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 버려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결국은 그 매수 지점에서 다시 더 빠져버렸죠. 이렇게 빠짐으로써 손실폭을 좀 키웠어요. 그래서 한 1,800 정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로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손실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설명을 좀 해야죠. 미국 주식을 좀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미국 다우지수 차트인데 우리 지금 코스피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시면 마치 과열권 들어갔기 때문에 과열권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여기 이제 에너지 지표도 감소하고 있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우리는 이제 코스피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그래서 다우지수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투자를 좀 감행을 한 거죠.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근데 아주 그냥 그 독하게 버텨요. 보시면 아래 꼬리 달면서 얼마나 찡하게 버티는지 떨어질 듯 하다가 또 버티고 떨어질 듯 하다가 또 아래 꼬리 달고 버티고 보시면 아래 꼬리가 벌써 3개째죠. 지금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계속 보시면 아래 꼬리 달고 T자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 초반에 밀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수익을 큰 폭을 줘요. 우리는 하방 배팅했으니까 했는데 이제 새벽 한 3시쯤 되면 갑자기 또 땡겨 올리기 시작하는 지수를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올려서 거의 보합으로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거나 미국 시장이 힘이 좋다. 상승에 힘이 좋다. 아니면 두 번째로 절대로 지수가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인간들이 미국도 똑같이 옵션 매매가 있으니까 선물 옵션 매매가 있죠. 그러니까 악착한 지수를 몇 개의 종목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 같은 거 몇 개 사서 지수를 또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사서 올리듯이 지수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상방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 대부분 급락이 나오거나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증시에서 에너지는 돈이죠. 돈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나스닥인데요. 우리 나스닥 하방에 많이 베팅했죠. 우리는
그게 SQQQ라고 하는 건데 숏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내려가는 걸 숏이라고 하고 올라가는 걸 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스닥의 이 Q자를 따서 숏 QQQ예요. 그러니까 숏은 내려가면 3배를 준다는 거예요. 숏 QQQ. 그러니까 나스닥이죠. 숏 QQQ, SQQQ고요. 트리플 3배로 위로 올라가면 3배 준다고. 트리플 TQQQ입니다. T 나스닥, T 나스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잘 조정받긴 받았어요. 받았고 이것도 이 위치도 지금 과열 위치고 보시면 RSI 과열 위치고 그리고 이격도도 꺾였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다 우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 자리고 코스피 같았으면 벌써 여기 와 있죠. 지금 급락 나오죠. 우린 떼돈 벌죠. 3배라니까요. 하락의 3배. 그런데 이게 이제 미 대선이 10월이 거의 하이라이트고 11월 5일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보다는 미국에서도 아주 조직적인 협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안 빠지게. 그것도 좀 걱정이고 10월은 강세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9월에 국채 발행한 돈들이 많다 그러죠. 미국이 증시 분양하려고 돈을 많이 풀 거란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여기 60일선은 제가 황금선이라고 해요. 생명선이죠. 여기 61선 하늘색 선입니다. 보이세요? 61선. 자, 그리고 이제 21선과 61선이 이렇게 맞닿아 있죠. 더군다나 21선은 위로 상승 중이에요. 잘 보시면 빨간색 선인데요. 빨간색 선은 위로 상승 중입니다. 보시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렇게 조정받으면 중간에 또 전쟁도 터져서 저는 정말 만세를 불렀거든요. 새벽에 이란에서 미사일을 180발을 발사하면서 그날 급락이 나오면 드디어 버티던 나스닥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수익으로 시전됐다가 한 1,500만 원까지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걸 다 막아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더 이상의 확전이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래고리다가 또 올라갔죠. 그래서 21선이 좀 상승 중에 찝찝해서 오늘 좀 반등이 세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위로 한 번쯤. 그럼 이제 우린 막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비록 지표는 다 하락 중이지만 이제 보시면 다 하락 중이죠. 이렇게 중이지만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상 드리는 말 있죠. 갈 때는 가야 되고, 그죠? 사람이 저항할 땐 저항을 해야 되고, 꺾일 땐 꺾여야 되는데 이 꺾일 때 꺾이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다우도 다시 볼까요? 꺾일 때 꺾이자고 버텼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을 다 에너지를 응축해가고 돈을 이제 준비한 돈을 위로 쏠려고 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도 옛날 작전 해보면은 조그만 종목 작전하다 보면 옆으로 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할 때 자금을 뭐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예요. 자금을. 그래서 위로 쏠라고 여기저기 사람들 자금 부탁하고 더 빼지는 않고 그래서 항상 종가 막판 되면 끌어올려가지고 양봉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친단 말이에요. 미국이 딱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는 급락, 더 이상 자금을 못 구했어요, 사람들이. 자금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기저기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장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주식은 사장님들이 돈을 보내주셔야 돼. 그 돈으로 위로 쏘는 거거든. 근데 사장님들이 돈을 안 보냈네? 그럼 이제 밑으로 급락 나옵니다, 이제. 탈출하려고. 근데 미국의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자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정책적으로 조율을 끝마치고 이 주식을 마사지할 준비가 되면 여기서 위로 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이제 우리는 폭망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조정이. 여기까지는 들어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걸 보고 지금 들어간 건데 이렇게 여기처럼 조정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저희가 패배했다. 인버스 쪽이. 그래서 제가 어제 전량당 매도를 때렸습니다. 전량당. 나스닥 같은 경우는 딱 지금 지지선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매우. 다만 제가 좀 실수했다는 느끼는 게 워낙 크게 매도, 전략을 다 매도했기 때문에 크게 미스했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미국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낙폭을 좀 주셨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빠집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0.5% 빠지면 굉장히 세게 빠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왜 곱하기 3배니까. 그러면은, 좀 괜히 팔았나 생각도 좀 들어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뭐가 안 좋으니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지금 시간이 새벽일 텐데, 이 시간에 오늘 밤 뵈봐야 알겠으나,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고 있다. 미국 장과 우리 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시황하고 교육까지 하면 뭐 20분, 10분 안에 하기가 굉장히 버겁네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빠지는 게 좀 찜찜하다. 우리는 사실은 오늘까지 갖고 있었으면 결국은 못 버티고 결국 밑으로 빠지는 건가?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건가? 근데 뭐 꼭 선물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전량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산 거는 이제 아까 나스닥 하락에 배팅한 SQQQ라는 종목인데 이걸로 일단 수익을 좀 냈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올 때는 요게 1,000만 원 가까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환율이 1,33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지금 1,306원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손실이 400만 원 가까이 환손실이 한 종목에. 그래서 어쨌든 어제 조금 밀려서 700 수익 실현하고 4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 환차손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못 번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그리고 또 많이 먹은 돈이 테슬라라고 하는 차트인데 테슬라가 여기 있어서 저희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급락 예상하고요. 테슬라 지금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어떤 이 위치가 다 과열이잖아요. 보시면 과열, MACD 과열. 그래서 테슬라의 하방에 배팅을 했고요. 테슬라 내리면 돈을 버는 겁니다. 2배씩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TSLQ라는 종목을 샀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테슬라에서도 이것도 한 돈 1,000만 원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어쨌든 또 쪼그러들어서 여기서도 한 700 정도. 이건 환손실이 한 7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SPXU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다우지수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지금 짱짱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은 안 났고요. 조금 먹었고 조금. 애플 차트 나중에 애플은 특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애플 특집. 어쨌든 애플 장기적으로 계속 하방으로 저희는 투자하고 이건 애플의 차트고요. 저희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애플. 핸드폰도 영 시원찮고 모양새가 요즘 나온 애플 16, 16이라는 모델도 좀 별로고요. 그래서 AAPD라고 하는 종목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애플이 내려가면 돈을 버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요거에다 좀 투자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직 생각보다 애플이 버티네요. 지금 짱짱하게. 네. 그 외에도 중국이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항생지수예요. 심천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부러울 따름인데 전 세계 꼴찌를 중국이 하다가 경제 성장률이 이게 다 지금 차트가 주가가 다 회복됐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전 세계 꼴찌입니다. 별것도 아니 좋지 않은 건 다 꼴찌를 항상 그런 건 1등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진짜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민주당. 니케이도 일본 니케이도 우리보다 주가가 높죠. 위치.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보라색 순 기억나죠? 아까 여기 와 있다니까요. 일본하고 우리는 별 차이 없다면서. 항상 일본하고 우리나라 비슷하다면서 왜 우리는 차별을 받죠? 금투세래 금투세. 다른 데가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영국에 상장돼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IANG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영국에도 상장돼 있는 게 그 런던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있는데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걸 하락하면 돈을 버는 거고 곱하기 3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 중국 증시가 휴장이고 그다음에 홍콩 증시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10% 나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4%더라고 보시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곱하기 3배니까 중국 증시가 8%면 얘는 곱하기 3배니까 마이너스 24%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시죠. 21% 보이죠? 마이너스 21%. 그 전날 마이너스 12%. 그 전날은 마이너스 23%. 그 전전날은 마이너스 29%.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상관으로 거의 100% 반토막도 더 난 거죠. 지금 보면. 중국의 하락에 3배씩 곱해지는 이게 ETF거든요. 중국이 폭등하니까 그 반대 ETF는 이제 폭망을 해버린 겁니다. 보시면 마치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SQQQ하고, 그 다음에 아까 테슬라의 하락에 배팅하는 거 있었죠. 예. 하고 해서, 대충 1,200만원 정도 저희 수익 실현을 했고요. 환차손으로 한 450만원 환차손 날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엄청 세요, 여기가. 그래서 모두 500이 뜯겼습니다, 500이. 500만원 뜯기고, 그래서 1,200~300에서 한 500 정도 비용 뜯기고요. 한 700 정도, 750 정도 수익이 난 채로 미국장을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더 하락하고 이것도 더 올라가야 맞잖아요. 지금 더 올라가 맞는데 좀 미국장이 너무 세요. 생각보다 너무 세고 여러 가지가 찜찜해가지고 이렇게 불안할 때는 그냥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욕심 부리고 가다가 여기 다시 꺾여 내려오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차트가 다시 꺾여 내려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찜찜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수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장으로 우리나라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미국장으로 온 지 일주일 만에 어쨌든 수익이 나잖아요. 우리 장은 뭐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해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장이고 미국 장은 웬만한 거 중수 이상만 들어와도 다 수익이 나요. 기본적으로. 왜냐 이게 다우지수 월봉이거든요. 월봉.
그러니까 사놓고 버티면 돼. 떨어질 때 사고, 떨어질 때만 사고, 그냥 버티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진행되는 날 계속 오르는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냥 쭉 가지고 가면 여기서부터 벌써 네 배가 오른 거죠. 지금 2009년부터 투자했다고 하면 거기서 4배가 오른 4배가. 아무 종목만 사놔도. 그 종목은 뭐 4배가 뭡니까? 10배, 100배, 엔비디아는 100배가 올랐거든요. 엔비디아 종목 하나를 팔면 삼성전자 10개를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나스닥, 이거 나스닥. 예. 엉터리 같은 민주당 같은 당도 미국에는 없죠. 그런 당은 없습니다. 그 민주당 하면 자꾸 미국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그 나중에 우리가 교육 시켜드릴 때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얘기 나오니까 자꾸 미국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자꾸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들도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빨아준단 말이에요. 오바마라든가 예. 클린턴이라든가 그리고 공화당 하면 대체로 뭐 부시라든가 지금의 이제 트럼프처럼 좀 안 좋게 묘사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정치 사이트에서 말씀드렸었죠. 미국 민주당은 일본의 자민당과 아주 친하고 한국의 국민의힘하고 친합니다. 그리고 조중동과 정신 좀 차리세요. 다시요. 미국 민주당은 빌 클린턴이라든가 버락 오바마나 이번에 해리스 그 여자 있죠. 걔네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의힘과 친해요. 조중동과 친하다고. 자꾸 모르니까 이 민주당 우리나라의 민주당 지지하는 친구들이 잘 모르고 무식하다 보니까 자꾸 이름이 민주니까. 그러니까 또 실제로 조중동에서 이 해리스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보도하잖아요.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 보세요. 트럼프가 말실수를 자꾸 하는 나이 먹어가지고 트럼프가 나이 먹어서 자꾸 혼동하고 그런다. 얘도 늙었다 이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오늘 첫 뉴스가 이겁니다. 세계일보죠. 통일교 말씀드렸잖아요. 통일교 일본 통일교 그죠? 미국의 민주당이라고요. 미국 민주당은 일본 자민당이고 한국의 통일교고 국민의힘이라고 한패라니까요. 손 안 좋은 얘기만 잔뜩 지금 또 나와 있죠. 또 어딥니까? 조중동의 중앙일보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가 자꾸 헛소리한다. 나이 먹어서. 해리스를 검색해보세요. 해리스 네이버에 쳐보시면 뭐 나와요? 경제공약 3대 키워드. 그렇죠? 트럼프 나와라. 내가 반드시 저지하겠다. 뭐 원동력이다. 해리스는. 보이세요? 네. 그래서 대체로 해리스에 대해서는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은 편이고 대체로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중동의 언론에 선동당에서 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중동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해봅니다. 이게 뭐 매일신문 세계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트럼프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 있었죠. 문재인과 해리스가 만난 적이 있었죠. 악수를 이렇게 합니다. 악수하면서 아시아 인종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조차도 약간 흑인계. 이 여자도 유색 인종이란 말이에요. 지도 백인이 아니에요, 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감이 좀 있어서 문재인과 악수를 하자마자 손을 바로 닦아버린다 이렇게. 이랬던 게 해리스. 그 당시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까먹으면은 속는다니까요. 까먹으면 속는다고요. 일단 또 코로나 때이기도 했고 사실은. 그때는 이 해리스가 그 당시 부통령 때는 다른 백인의 대통령들과 악수하고는 닦지 않았다는 거, 손을.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죠. 문재인과 악수, 바지에 손 닦는 카멜라 해리스. 기억나요? 공부들 좀 하세요. 이래놓고 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리스 좋다고 난리칩니까? 공부해야 안 속고요. 제발 부탁인데 이 주식이든 뭐든 아까 제가 페이크 말씀드렸죠. 이건 페이크다. 페이크다. 안 속으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시간 관계 제가 다른 걸 또 해야 돼서 오늘 차트 위주로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